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 활용 방법 강의를 맡은 원스글로벌 박경하 대표입니다. 올해부터 캐리스를 통해서 와일리 전 분야 전자저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리스 리스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여기 왼쪽 상단에 전 분야 전자저널에서 와일리라는 로고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와일리에서 일부 저널들을 여러분께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오늘은 어떤 저널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선행 연구 자료, 저희가 이런 전자저널이나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용하게 되는 이유는 선행 연구 자료들을 잘 찾기 위해서인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먼저 선행 연구 자료란 무엇이고 선행 연구 자료 조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란 연구자의 나의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 있는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연구들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연구와 관련된 개념들이나 그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담은 연구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연구는 학술대회 발표 자료나 보고서, 논문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연구자들이 다른 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기존에 이미 되어 있는 연구들, 즉 선행 연구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 자료 조사란 특정 연구 영역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행연구 자료의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 이용자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선행연구 자료 조사를 할까요? 먼저 연구 분야의 기존 수행된 연구를 확인을 하면서 나의 연구와 중복성을 검토를 하고 나의 연구의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연구와 나의 연구 사이의 갭을 확인하면서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연구의 필요성과 그 배경, 연구 방법 등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또한 연구의 이론이나 방법,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른 연구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선행연구 자료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이 연구의 리서치 사이클들은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은 단계들을 거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연구자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먼저 기존의 선행 연구 자료들을 읽고 관련해서 또 내 연구들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리서치 사이클들인데요. 그럼 이렇게 바쁘게 흘러가는 연구 시간에 효율적으로 선행 연구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자료 유형들을 잘 확인을 해서 그 자료 유형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맞춰서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연구 자료 검색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활용하여서 우리 선행연구 자료 조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서 서지정보 풀텍스트 웹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분류되는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와일리는 풀텍스트 전자저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가 많이 유용하고 많이 활용이 될까요? 일단 키워드와 토픽과 관련된 하이 퀄리티의 컨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내 연구 주제 분야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관련된 트렌드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또 강의 또는 발표 자료 등 매뉴스크립트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자로서 연구자의 커리어를 성장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에는 현재 1600종 이상의 피어 리뷰를 거친 학술 저널이 들어가 있고, 22,000종 이상의 온라인 도서, 그다음에 18종의 커런트 프로토콜, 13종의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제 분야를 커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주제 분야로 126개의 서브 주제에 대한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126개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제를 살펴보면 여기 아그리컬처부터 메디케이션, 케미스트리, 소셜 앤 비헤비얼 사이언시즈, 그래서 다양한 주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캐리스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접속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속하시는 캐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왼쪽에 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왼쪽에 해외 전자자료 검색을 클릭을 하시고,
회의 전자자료 검색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통합 검색 DB들이 쭉 알파벳 순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와일리는 W이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가장 밑에 와일리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기존 와일리 구독 기간이라면 기존 방식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에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창에 검색창이 있어서 이 검색창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검색창 바로 밑에 어드밴스드 서치 창이 있어서 조금 더 고급 기술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 밑에 resources라는 부분을 한번 좀 집중을 해보였는데요. 연구자로서 혹은 사서로서 혹은 society, 학회 및 협회로서 혹은 저자로서 필요한 툴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를 위한 툴에는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 액세스에 대한 옵션, 사설을 위한 툴에는 그 타이틀과 커버리지 확인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와일리의 프로덕트나 솔루션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용 매뉴얼 부분들도 링크가 되어 있고요. 소사이어티즈, 즉 학회나 협회에 필요한 정보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나 협회에서 발간하는 저널을 와일리에 어떻게 등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같이 와일리와 코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최신 트렌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서를 위해서는 논문을 투고하는 방법, 또 내 아티클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링크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터페이스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 서브젝트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제 분야별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서브젝트를 대주제, 소주제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이코노믹, 파이낸스 앤 어카운팅을 들어갔고 거기서 이코노믹 관련된 소주제를 클릭했더니 이코노믹 관련돼서 토픽, 그다음에 아티클즈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토픽은 토픽별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인용된 아티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 최신 트렌드를 잘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자들한테 최신 트렌드를 잘 따라가게 하려면 와일리의 이 서브젝트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베이직 서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검색창에 가운데 이코노믹 혹은 원하시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하단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 자동 완성이 되면서 그 왼쪽에 everything, 뭐 저널, author 이런 식으로 내가 입력한 키워드를 필드별로 지정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author로만 검색하고 싶다, 저널로만 검색하고 싶다 이런 식 연구자들은 좀 편리하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정보로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서치는 여기 검색창 하단에 밑에 보시면 어드밴스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드밴스드를 클릭하게 되면 어드밴스드 서치 창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어드밴스드 서치 창을 보시게 되면 어드밴스드 서치와 오른쪽에 사이테이션 서치 이렇게 두 가지 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서치는 가운데 검색창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 내가 입력한 검색식 혹은 검색어를 필드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밑에 조금 내려가시면 이런 퍼블리케이션 데이트 같은 일부 제한자를 활용하여서 제한 검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이테이션 서치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찾고자 하는 특정 저널이 있거나 특정 원문이 있을 경우 그 저널과 권호 정보, 뭐 볼륨 정보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서치에서는 검색식으로 작성을 해서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검색식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신 부분들일 텐데요. 검색어를 선정을 하고 그 검색어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검색식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검색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는 불리언 오퍼레이터, 불리언 연산자가 있습니다. 아마 뭐 A and B, A or B, A not B 이런 불리언 연산자는 다들 아실 텐데요. or cat and therapy 이렇게 하게 되면 고양이와 테라피 관련된 문헌들만 검색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뭐 트리트먼트 or 테라피 하게 되면 트리트먼트 혹은 테라피 둘 중에 하나만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논문들도 검색을 하여라 이런 명령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불리언 연산자를 잘 활용하셔서 검색식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단어들이지만 이 하나의 구로 인식을 해서 검색을 해야 되는 경우 따옴표
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스 디지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파킨슨스 디지즈를 따옴표 없이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파킨슨과 디지즈를 각각 검색을 하게 되지만 파킨슨 디지즈를 구로 묶어서 따옴표로 묶어서 구 검색을 하게 되면 파킨슨 디지즈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갖고 있는 단어들만 검색을 해서 결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절단 연산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 문자를 대체하는 트렁케이션과 한 문자를 대체하는 물음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케이션과 물음표는 활용하실 때에는 그 절단 연산자가 위치하는 위치를 잘 유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사용을 하게 되면 검색어나 이렇게 검색식이 누락이 되기도 하고 그 결과가 거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검색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검색한 결과를 우리가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한 결과도 이렇게 두 가지 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왼쪽에는 Articles and Chapter라는 탭이 보여지고요. 오른쪽에는 Collections 탭이 보여지게 됩니다. Articles and Chapter에서 제가 여기 이 자료를 만들 때 COVID-19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했고요. 현재 955건의 검색 결과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rticles and Chapter를 보시게 되면 이 검색 기준에 부합하는 온라인 도서 챕터와 관련된 논문들을 쭉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컬렉션즈는 일부 학회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논문을 모아서 버티컬 이슈나 스페셜 이슈로 발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컬렉션은 이용자의 검색 기준에 부합하는 이러한 버티컬 또는 스페셜 이슈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용자들은 이 아티클즈 앤 챕터의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아티클즈 앤 챕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보시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 그 검색된 959건의 논문들이 이렇게 쭉 나열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마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 프리 액세스 이런 아이콘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아이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프리 액세스, 오픈 액세스, 풀 액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프리 액세스는 모든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오픈 액세스는 OA 아티클이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풀 액세스는 그 기관에 권한이 있을 때만 이용 가능한 아티클인데요. 캐리스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 이용자는 1997년부터 2019년까지 논문 중에 풀 액세스 표시 논문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가능한 아티클과 아닌 부분을 잘 구분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검색 결과 화면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 상단에는 제가 그 입력한 검색어에 따른 혹은 검색식에 따른 검색 결과 수치가 보여지게 되고요. 이 Articles and Chapter로 넘어가게 되면 총 2개의 패러그래프로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왼쪽의 패러그래프는 필터링 기능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955건을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해서 범위를 좁혀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필터링에는 Publication Type이나 Publication Date, Access Status 이런 부분들로 필터를 해서 범위를 좁혀가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은 결과를 재검색을 할 수 있는 Refine Search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검색되는 논문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파인 서치를 하게 되면 재검색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리파인 서치를 클릭하게 되면 제가 입력한 검색어가 보여지게 되는데 검색식을 여기서 수정할 수가 있고 추가를 할 수가 있고 퍼블리케이션 데이트와 같은 제한자를 더 추가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리파인 서치 오른쪽 탭을 보게 되면 서치 히스토리와 세이브드 서치가 보여지게 됩니다. 서치 히스토리는 제가 지금까지 접속해서 검색한 히스토리를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검색한 히스토리를 다시 검색하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Run 버튼을 누르면 다시 검색이 되게 됩니다. Saved Search는 저장된 검색식을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 중에서 아티클 타이틀을 하나 클릭해서 상세 서지사항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타이틀이 보여지게 전열명이 보여지게 되고 이 오픈 액세스나 프리 액세스, 풀 액세스와 같은 아이콘과 함께 밑에 타이틀과 정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틀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저작자 표시, CCL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CCL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C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로 창작물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뭐 이런 부분들의 아이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범위들을 생각하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상세 서지사항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는 그 저널에 대한 정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널에 대한 정보들이 보실 수가 있고 그 권호 정보나 이런 추가적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레퍼런스와 related information이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세 서지사항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섹션과 PDF, 툴즈, 쉐어 같은 버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섹션은 제가 지금 보여지는 앱스트랙트나 풀텍스트 부분을 섹션별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컨클루전을 넘어가고 싶으시면 섹션을 클릭해서 컨클루전을 클릭하면 그 컨클루전 섹션으로 바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PDF를 보게 되면 PDF 원문을 보실 수가 있고 PDF라는 아이콘 바로 옆에 보시면 툴즈라는 아이콘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툴즈를 확인해서 퍼미션을 리퀘스트 할 수 있거나 이 논문을 엔드노트나 레프웍스로 반출하실 수가 있거나 즐겨찾기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의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툴즈에서 조금만 오른쪽을 넘어가게 되면 쉐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논문을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이런 곳 SNS 쪽에 쉐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 논문을 좀 다른 연구자들과 쉐어하고 싶고 내 SNS에 좀 공유하고 싶으시면 이런 기능들도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가 검색한 상세 서지사항에 여기 보시면 암스코어라는 아이콘이 표현이 되면서 이게 5 이렇게 아이콘 숫자까지 같이 보여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스코어, 알트매트릭스라는 부분인데요. 알트매트릭스는 임팩트 팩터, H인덱스와 같은 기존의 논문 평가 지표들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도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임팩트 팩터는 저널의 영향력 지수를 의미하게 되죠. 이 알트매트릭스는 이 논문의 영향력 지수 부분들을 제공하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상에서의 논문 이용이나 특히 SNS나 블로그에서 이루어지는 이 논문에 대한 언급과 공유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매트릭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해서 색깔별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색들이 각각의 색들이 의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란색은 페이스북, 빨간색은 더 어떤 거, 노란색은 블로그, 어떤 색깔은 뉴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보여지는 숫자는 이런 뉴스나 SNS에서 언급된 횟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이 전체적으로 115번이 언급이 됐다. 전체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언급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 상세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공유가 되면서 제공됐던 코멘트라든지 다른 연구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상세 서지사항 화면에서 요 오른쪽에 Reference Related Information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나 related information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먼저 figures.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공하는 피규어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파워포인트의 발표용으로 확인한다라든지 이렇게 조금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연구자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강의 시간에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을 텐데 보통 캡처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캡처는 좀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어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레퍼런스를 통해서 관련 이 논문이 인용한 레퍼런스 목록들을 쭉 편리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관련된 논문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포메이션의 키워드 부분들은 이 논문에 부여된 키워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키워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알로제너릭, 코로나 바이러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다른 논문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을 검색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이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는 엔드노트나 레프웍스 같은 서지 관리 도구로 반출을 반드시 하셔야 될 텐데요. 그 서지 관리 도구로 반출하는 방법은 그 검색한 결과에서 익스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으로 보여지게 되고, 반출하고자 하는 문헌을 선택한 후에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포맷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드노트, 레프웍스, 뭐 RIS 같은 포맷을 선택을 하시고 저장 혹은 열기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셔서 엔드노트나 레프웍스에 다시 반입을 하시면 쉽게 반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 개인 계정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우리가 개인 계정을 만드는 것처럼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에 개인 계정을 생성하셔서 검색식도 저장을 하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에 뉴 유저를 선택을 해서 내 정보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개인 계정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개인 계정을 로그인을 하고서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검색 결과 수 밑에 세이브 서치라는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브 서치를 누르게 되면 제가 방금 입력한 검색식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저장을 하게 되면 이 검색식에 관련해서 새로 발간되는 아티클들을 매일, 매주 혹은 월별로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 분야의 검색식을 만들어 놓고 세이브 서치를 해놓으면 와일리에 등재되어 있는 논문들이 최신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제 이메일로 받으실 수가 있어서 최신 트렌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널 러서치 부분은 이용자가 논문 투고 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파인더 저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약탈적 저널, 뭐 페이크 저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어떤 저널에 투고를 해야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아마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메인 화면에 어서의 그 저널 투고에 대한 그 리소스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파인드 저널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그 연구자가 입력한 타이틀과 만들어 놓은 앱스트랙트를 가지고 와일리에서 저널을 좀 서제션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이용자들에게, 연구자들에게 서비스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발표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참고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서 선생님들을 위한 참고 자료들도 제공이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몇 가지 주셨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뭐 몇 가지 질문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트매트릭스닷컴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홈페이지가 따로 있던데요. 유료 프로그램인가요? 뭐 무료 이용이나 개인이 쓸 수는 없는 건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알트매트릭스닷컴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근데 알트매트릭스닷컴과 와일리가 서로 이제 협업을 해서 와일리에서 제공하는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나 코크란 라이브러리에서 그 암스코어로 같이 각각의 논문마다 링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알트매트릭스닷컴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별도 유료 프로그램은 아니고 와일리나 코크란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엔드노트나 레프웍스 교육이 오늘 있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오늘은 엔드노트나 레프웍스 교육이 별도로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그 외에도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 같은 이런 전자 저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선행연구 자료 검색을 하는 목적을 좀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좀 잘 짜서 그 검색어나 검색식들을 잘 만들어서 또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성격을 잘 이해를 하고서는 검색을 하시면 좋은 서비스, 좋은 연구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